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로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실 분은 위아더싱의 작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아더싱의 작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위미바이크의 김대훈 팀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벨로 전문 브랜드 위미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훈 팀장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화면 중독 대중문화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네이버 및 각종 자전거 카페에서는 경간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잘하는 게 하나 없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게 네. 저희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댓글을 남겨주시게 됐죠? 저도 일단은 팟빵이라는 팟캐스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저희 것만 잘한다고 잘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방송들도. 근데 그중에 혹시 제가 자전거 좋아하니까 네. 자전거 팟캐스트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네. 활동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 위미 하기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피팅 관련 자료들보다 이제 게스트나 아니면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추천을 해주시고, 뭐 이제 베트남 여행 갔던 분들도 여행 얘기하고 그러니까 혹시 업자도 나와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댓글 남겨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위미바이크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미바이크는 2022년 올해 이제 론칭이 됐고, 저희가 7월부터 물건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벨로 일단 전문 브랜드고 모델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문형 미니벨로를 시작해서 이제 7단 먼저 판매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모델들도 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미바이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만 나와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시게 됐습니까? 네, 일단은 자전거 관련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근데 근무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좀 자전거 방향하고 좀 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좋아서 입사한 회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힘들어서 자전거를 못 타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자전거 회사에 있어야 되라고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사실 좀 약간 재밌는 자전거 용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잖아요. 저지를 사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방송에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쁜 쓰레기를 좀 만들어보자. 그냥 좀 이렇게 콜렉터블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가 파니까 사주겠다. 약간 이런 수준의 물건들. 그래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소래 눈 모양 자전거 물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스페셜라이즈에서는 최소 수량을 해주면은 개인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좀 패러디한 상품을 만들까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자전거를 추천해달라고 너무 많이 문의가 왔어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문의가? 친구와 친구의 친구와 뭐 친구의 사장님이나 뭐 해서 자전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계시니까 자전거 타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친구가 저를 카톡방에 던져요. 야, 얘 자전거 사고 싶다 그러니까 둘이 얘기해. 그러고 나가요. 그럼 막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막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러면 입문자가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이렇게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저보다 먼저 퇴사한 팀장님하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됐죠. 회사 설립하시고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장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늘 그러지만은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경기는 항상 작년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작년보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랑 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자전거도 작년보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규모 대비는 괜찮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괜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재고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전거 재고는 이제 컨테이너마다 달라요. 한 컨테이너를 들고 들어오느냐, 반 컨테이너를 들고 들어오느냐가 재고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컨테이너를 들고 들어왔고, 뭐 재고는 내년까지는 뭐 팔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은 거의 90%의 자전거가 이제 중국에서.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하는데, 근데 중국 자전거라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웬만한 그런 기암급들도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아이폰도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장을 잘 컨택을 하면 물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전거를 처음에 친해지게 됐죠? 자전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전거를 엄마가 사주면 그걸 좀 타다가
뭐 동네 형들이 훔쳐가고 네. 약 20년의 공백이 있다가 네. 대학교나 성인이 돼서 다시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자전거 20년 동안 안 탔다예요. 내 얘기인데? 저도 똑같은데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똑같은데요. 네. 하루님도 그럴까요? 그런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기가 좀 있었고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자전거가 없었어요. 네. 네, 없었는데 군대 가서 제가 운전병으로 군대를 네. 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운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태우고 운전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나는 나가면 자전거 탈 거다. 뒤에 아무도 안 태우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신 네.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는 혼자 다닐 거다. 아무하고도 같이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대하고 마지막 월급이 8만 얼마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네. 12인치 미니벨로를 샀어요. 그 12인치가 그 실제로 보시면은 네. 좀 큰 빵맛보다 조금 더 커요. 바퀴 요만하죠. 네. 네. 젓고 다니고 타고 막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어쩌다가 우연찮게 형이 있던 이제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네.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민 가방에 접어서 가져왔어요. 자전거를. 네,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전거 너무 작고 예쁘니까 남들도 너무 좋아해서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역시 어디서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사실 모든 인간은 공부에 엘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 도서관에 갔어요 제가. 어. 안 하던가 했더니 자전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맞아요. 절대 안 해요. 잠궈 놓으셨어요? 잠궈놨었어요. 네. 국내에는 그래도 덜 훔쳐간다고. 그렇기는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뭐 저는 샌프란시스코밖에 안 있었지만은 네. 그 자전거 도난율이 꽤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아깝다. 그래서 그거 없어지고는 근데 그때도 사고 싶은 게 따로 있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스트라이더를 샀어요. 국내에서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사가지고 그것도 엄청 많이 타고 다녔어요. 네. 아직도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브롬톤 한 대랑 네. 그 다음에 제 로드 사이클 한 대랑 그 다음에 위민 모델 세볼 재고 한 100대. 네. 제곱인데.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자전거 제일 많이 제일 가지고 계시네요. 많습니다. 네, 개인 창고도 있고. 부럽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지금 위미바이크에서 만들고 있는 자전거 이름이 혹시 뭐죠? 자전거 이름이 그 7단이에요. 네. 근데 자전거도 사실 이름이 막 많잖아요. 네,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 네. 이름도 있고 그냥 카테고리라서 뭐 스페셜라이즈 같은 뭐 타박도 있고 S웍도 있고, 네. 뭐 알레도 있고 뭐 네. 그러는데 그게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7단이라서 모델 7이에요. 모델 네. 7. 네. 그러면 좀 쉽지 않을까와 그다음 테슬라 모델 시리즈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기운 좀 받아서 저희도 좀 잘 나가자는 그런 느낌으로 모델 만들었습니다. 7. 네. 그래서 좀 쉽죠. 그럼 8단이 나면 모델 8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7단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 미니벨로를 뭐 저도 많이 타서 알지만은 네. 물건같이 만들려면 한 8단 정도가 돼야지 물건같이 나와요. 근데 8단부터는 조금 비싸집니다. 입문이라고 부르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 10만 원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만 원에서 굉장히 멀어져요. 8단 자전거들은 40만 원,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네. 입문으로 하기에는 100만 원의 절반인데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7단은 부품이 좀 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7단 정도의 가격이고, 그래서 저희가 8단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직은 입문이기 때문에 7단을 좀 집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7단이 이제 시장이 좀 풀리고 나면 이제 8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은 디자인은 직접 하신 겁니까? 디자인은 이제 그 색깔을 정하느냐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네.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서 설계를 하느냐의 디자인이 나뉘는데 네. 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색깔 바꾸고 로고 넣고 뭐 그런 작은 디자인들은 저희가 직접 하죠. 네. 지금 컬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진장 좋아하는 흰색이랑 검은색. 네, 두 가지 두 있죠. 가지.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좋아해요. 네. 저도 빨간색을 좋아해요. 제가 후기를 잠깐 봤는데 색깔이 너무 한정적이다. 네. 조금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좀 다양하게 네.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걸 네,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모험이 되셨나? 모험이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컬러가 있습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컬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카키다.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나오는 현대자동차 캐스퍼도 카키를 타고 네. 핸드폰 케이스도 카키고 네. 밀리터리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충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한 컬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빨간색을 무진장 좋아해서 지금 타는 자전거도 빨간색인데 로드가 빨간색인가요? 네,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거에 시장에 내놓으면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무난한 블랙하고 화이트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색깔은 더 늘릴 생각은? 현재는 들어온 거 가지고 있고 나중에 네. 되면은 뭐 이제 이 시대를 반영을 해야 되죠. 네. 지금 옛날에는 진짜 블랙이랑 화이트가 대세였죠. 자동차 컬러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은 블랙, 화이트, 실버까지도 네. 되고 그다음 뭐 가끔 보이는 뭐 회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이런 것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낯이 눈에 익으니까 네. 그런 자전거 색깔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거든요. 거기서 더 벗어나서 좀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8단도 계획하고 그렇죠. 계시고. 예, 그래서 이게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얘도 7단이고 쟤도 7단이고 얘도 7단인데 왜 가격이 다 다르냐. 근데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자전거 오래 타고 자전거 회사에 좀 일을 했으니까 네. 아 얘가 얘보다 비싼 이유가 있네. 네. 얘가 얘보다 싼 이유가 있네라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긴 한데 네. 그걸 개인이 자전거를 사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 평균은 내가 보통 보름이 걸려요. 네.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그쵸. 사는 거를. 네.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을 했는데 아니 이 자전거 산다니까 얘는 선물도 준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일로 갔는데 얘는 택배가 무료라 그러네. 네.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3바퀴 4바퀴 돌면 네. 보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게 이제 제가 기획 단계에서 의미에서 다 이제 걸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조건 시마노만 써야 된다. 네. 네, 그 다음에 타이어도 좋은 거 넣어야 된다. 약간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검증을 했으니까 선택을 해달라는 게 이제 방향성이죠. 현재 구동계는 지금 시마노죠. 예. 트레일러 시마노, 시프트 시마노, 네. 스프라켓 시마노. 예, 그러면은 이제 막 짬뽕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가 만약 시마노가 부담스럽고 다른 예쁜 디자인의 자전거가 있으면은 스램까지는 봐라 라고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야 마이크로 시프트하고 센샤는 뭐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내가 그 2개만 보라 그랬잖아. 그럼 걔는 또 그 4개 안에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하게 예, 꽉 이렇게 축소한 게 이제 미미죠. 미니벨로 구동계도 시마노가 거의 잡고 그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시마노가 미니벨로 구동계. 어차피 그 미니벨로 전용 구동계가 아니라 네. 그 미니벨로도 시마노의 로드 계열 네. 구동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호환이 다 됩니다. 미니바이크 세븐의 장점이 있나요?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뭐 조금 좋은 부품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거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접는 자전거에 그런 숙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브롬톤 매장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가면은 직원 한 명은 계속 접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못 접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계속 접는 거 접어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드려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잘 알려주면은 되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자전거 만들 때는 QR을 넣어가지고 네. QR 코드요? 네, QR 코드. 자전거에 QR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그게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자전거 접는 법이나 바람 넣는 법, 기타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그런 영업이나 CS를 하는 직원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많이 줄여나갔죠. 지금 로드님도 네. 가지고 계시죠? 미니벨로. 미니벨로 2대. 2대요? 로드 2대. 다 제 겁니다. 미니벨로는 오늘 타보신 것 같은데. 예, 그 다온이거든요. 예, 그 다온을 제가 사고 저희 수영 회원들이 5대를 더 샀어요. 근데 너무 잘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티티카카를 또 한 5대를 샀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티티카카나 네. 저기 다온이나. 네. 근데 그 성능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게 좋은데요? 다온이 낫죠. 네. 일단 제일 크게 나는 게 제가 스펙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뭐 실드 베어링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도 티티카카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때가 실드 베어링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다 사용할 거예요. 웬만한 국내 미니벨로 브랜드들도.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휠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게 그냥 네. 일반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볼 베어링이라고 하듯이 그런 게 있고 이제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면은 휠 구름성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로드 타시면 아시겠지만 휠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단 말이죠. 그래서 휠 무게에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타이어 무게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은 자전거 나가는 게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전거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조건 휠하고 타이어라고. 그래서 아마 다운이 그래서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드만 계속 타보다가 미니벨을 탔더니 이게 시속 25km/h 내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힘이 좀 들죠. 근데 그 미니벨로도 똑같아요. 몸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니벨로도 좋은 휠을 넣으면은 잘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자전거를 타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타셨던 미니벨로들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타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좋은 휠, 가벼운 휠 그런 걸로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마지막으로 탔던 미니벨로가 이제 다운도 옛날에는 그 SL이라는 상위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뮤인데도 뮤SL, 그 다음에 뭐 커브인데도 커브 S 이런 애들은 되게 좋은 휠이 들어가요. 자전거 정말 잘 나가거든요. 마지막에 탔던 그 다운의 대시 X22라는 그 미니 스프린터도 그 휠이 되게 좋은 휠이 들어갔고 뭐 프레임까지 다 합쳐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공철 중량이 한 9점 몇 킬로 되게 가볍고 잘 나가는 자전거였어요. 그 정도면은 미니벨로에서는 거의 그 양산 공장에서 나는 거 돈 내고 결제하는 것 중에는 좀 왕이죠. 9.9kg대. 근데 뭐 더 튜닝을 하면 막 7kg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더 쓰는 거고 그냥 공장에서 나온 제품 결제하는 거는 그때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그럼 브롬톤? 지금은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타려고 샀는데 점점 A급 매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이 위미 바이크와 브롬톤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거의 안 되죠. 이게 그 자전거하고 자전거로 붙이면은 이제 뭐 얘기를 드리겠는데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전 자전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얘는 문화 상품이에요. 얘는 레저용이 절대 아닙니다. 얘는 문화 상품이라서 그게 그래서 자전거가 아니지가 아니라 자전거의 그 벽을 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전거고 단일 브랜드로서는 브롬톤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썸네일 어그로라고 아니 이런 자전거가 200만 원이야. 이 쓰레기가 200을 산다고 그러는데 어그로까지는 성공을 하셨는데 그 본질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브롬톤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임금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브롬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다는 게 많이 나라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 언어가 들어서 두껍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 브롬톤 매뉴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고칠 수 있게 그 제품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요. 브롬톤이 태생적으로. 영국이라는 그 엄청난 국민이 비싼 나라에서 이게 조금 고장났다고 샵에 못 들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가는 부품을 사용해서 누구나 고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브롬톤이기 때문에 이게 브롬톤이라고 뭐 DIT 못 다는 거 아니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브롬톤 DIT 단다고 영국에서 잡아가고 한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못 다는 거죠, 브롬톤이. 그런 대중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대비 부품이 후진 거지. 브롬톤이 뭐 카본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면은 브롬톤 왜 비싼 줄 가격 대비 후진 이유를 알겠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브롬톤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세울 때 꼭 뒷바퀴 이렇게 접어야 되죠. 그거 말고는 세우는 방법이 없는 그 킥스탠더가 있어요. 누구 킥스탠더라고 달면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놓으면 되잖아요. 기대 놓는 거 빼고. 근데 네. 이제 브롬톤 하시는 분들은 딱 쓰면은 그냥 딱 그걸. 근데 그게 브롬톤 타는 맛이죠.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발로 한번 걷어 차가지고 덜컥덜컥 소리 나는 게 그 또 브롬톤의 맛이. 로드 자전거는 제가 아까 브랜드명을 잘 못 들었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위아더 싱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저도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들고 들어온 네덜란드산 자전거인데 반 후스타인이라고. 반 후스타인?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그 완전 100%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프리오더가 들어가야지 제가 이제 피팅하고 돈 줘야지 만들어져요. 재고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도도했어요. 비싸겠네요. 엄청 비싸지는 않고 프레임만
포크 포함해서 그때 딱 한 200 준 것 같아요. 네. 알루인가요? 아니요, 그 자전거가 되게 괴랄스럽게 생겨가지고 네. 곡선이 막 있거든요. 네네네. 그 자전거 소재가 쉽게 생각하면 카본, 스탱, 하이텐강, 뭐 크롬을 이렇게 했는데 스탱이 이 고공률이 제일 높아요. 네. 제일 잘 구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전거는 스테인리스예요. 네, 그냥 스탱이라고 하죠. 대신에 제일 무겁습니다. 금속 소재 중에. 그래서 자전거가 지금 한 12kg 정도 돼요. 그럼 구동계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구동계는 그 이제 쿨메 울테그라 중고로 잘 주워가지고 달고 있는 그것도 한 6년 전에 산 건데. 휠부터 시작했어요. 휠이 그 캠파놀로 저기 뭐냐 뭐라? 근데 내가 까먹었네. 샤말. 네, 샤말인데 그 샤말이 예뻐서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 그때도 이제 팀장님이었는데 샤말 중에 금색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금색 샤말 봤냐고 엄청 예쁜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구하면은 자전거를 내가 색깔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금색 샤말 사러 막 뛰어다녔었어요. 그럼 지금 금색 샤말을 금색 샤말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자전거가 빨간색이니까 되게 예뻐요. 이쁘겠네요. 네, 체인도 금색이고. 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게 만족해요. 물론 휠도 가벼운 게 최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타느냐의 그 관건에서 그 동호회 이제 저는 다른 동호회도 활동하고 이런 동호회도 활동하고 이제 동호인이 자전거 타는 이유는 그거죠. 하차감. 내가 자전거에서 내렸을 때 이 자전거 얼마나 멋있냐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알루휠도 괜찮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딩이. 그 뭐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자전거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재밌었었고. 뭐 일본에 갔을 때가 제일 재밌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일본은 어디로? 일본에 제가 대학교 마지막에 갔었을 건데 그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자전거 여행으로 갔는데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자전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비행기보다는 배가 나아요. 자전거 가격도 좀 아끼고 그 저번에 팟캐스트 들으니까 베트남 가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캐리어 빌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 빌리고 나면은 자전거가 그때부터 또 가격이 많이 붙습니다. 그 운송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막 붙고 그러니까 그 필요 외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은 동호회 단위에서 캐리어를 중고로 하나 사서 그러면 뭐 이게 뭐 경제 전문용어로 뿜빠이를 해가지고 한 5만 원씩 내고 그러면 2개 정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좀 10분 활용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배가 좋아요. 배는 자전거 그냥 실으면 가니까. 그럼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대구에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그 배가 제일 가까운 게 시모노세키라고 저 밑에거든요. 그래서 욕같이 안 들렸죠. 그래서 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전 여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까지 배가 갑니다. 하면은 자전거는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되게 따로 편해요. 돈을 안 받아요? 운행비를 받긴 하는데 좀 되게 싸요. 저렴하죠. 비행기에 비하면 되게 싸고 자전거 상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기도 쉬워요. 조립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 타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요? 그 시모노세키만 시모노세키가 밑이거든요. 그래서 슉 위로 올라가서 오사카까지 갔었는데 한 15일에서 한 17일 정도 탔었어요. 잠은요? 잠을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런 네이버에 유명한 카페 있죠.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여사나 뭐 자출사나 이런 데 하니까 뭐 텐트도 들고 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아낀다고. 그래서 저도 텐트 쪼매난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갔는데 텐트 쳐서 자더니 그냥 저기 외진데 그냥 가서 노숙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사람 안 올 것 같은 데가 많아요. 일본도 땅이 크니까. 그럼 그냥 거기 벤치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혼자. 그냥 춥진 않았습니까? 여름이라 가지고 그때가 춥진 않은데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워가지고 막 그 온도계에 보면은 이 센서가 이 휠 스포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막 42, 43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을 배가 없어가지고. 일본 자전거 여행할 때는 그렇게 보급이라든가 그런 거 쉽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워요. 슈퍼가 정말 외곽으로 나가면 많지 않고 만날 때마다 좀 쟁여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빵 같은 거 좀 사놓던가 그러면 아니면은 좀 큰 길이나 국도 가면 기사식당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데 가서 좀 먹던가 아니면 뭐 빵 먹던가 햄버거 먹던가 그런 식으로. 라이딩 할 때 뭐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본에 있었어요. 뭐 도로를 달릴 때라든지. 그때가 그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저희가 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네. 뭐든지 잘 돼 있을 거라는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외곽 가면 자전거 다 망가집니다 진짜. 길도 별로 예, 길도 되게 울퉁불퉁하고 이게 노선도 좀 잘 안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뺑뺑 도는데 다리를 못 건너겠는 거예요. 길이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고생했었어요. 고생도 좀 많이 했는데 기억에도 되게 많이 남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이렇게 여름 되면 자전거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네. 뭐 강원도니 뭐 저런 데로. 그래서 같이 타는 것도 좋은데 네. 혼자 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말고는 또 해외 라이딩. 해외 라이딩은 계획해서 간 거는 아니었는데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스트라이더 타고 이제 뭐 금문교 넘어 다니고 뭐 사이사이 다니고 네. 금문교를 자전거로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 다니고 뭐 그때는 약간 좀 뭐랄까 미국이 내 나라는 아니지만 선진국 국민이 된 그러니까 저녁에 자전거도 좀 타고 금문교도 좀 넘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것 같구만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밌었어요. 동네만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언덕이 엄청 많거든요. 네. 거의 끌바로 다니긴 했었는데 그때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자전거 하도 많이 훔쳐가니까는 네. 전봇대 묶어놓고 휠을 다 뺏어다 가요. 네, 그래서 휠 가방이 많은 걸 다 메고 다녔어요 그때. 휠이 없으면 못 가니까. 네, 못 가니까요. 그래서 휠 가방 같은 거 막 메고 다니고 아니면 그냥 막 휠 그냥 열쇠고리처럼 들고 다녀요. 맥도날드에 휠 들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국 보면 이렇게 자전거 자물쇠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물쇠가 쇠 자물쇠 같이. 허리에 맞아요. 다니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전봇대랑 같이 묶어놔요. 네. 네, 그래야 그 정도 좀 돼야지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는. 자전거 뭐 잊어버리신 기억은 있습니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 10인치 잊어버리고 네. 경찰서 가가지고 자전거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서 같은 거 줬고 그래서 브랜드 네임 적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 3,000리 거였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3,000 마일이라고 제가 이게 마일하고 리하고 다니고 갔나 찾으셨나요? 아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3,000리죠? 네. 3,000 마일로 적으신 거네요. 3,000 마일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되게 못 찾았어요. 네. 작시님은 잃어버리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안장을 뽑아갔어요. 묶어놓은 네, 자전거? 그 자전거 묶어놨는데 안장만 뽑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자전거를? 저런 로드. 로드. 네, 좋은 안장은 아니었어요. 아주 다행이네. 초창기라서 일반 알루 안장. 네. 그러는데 쿠션 있고 그걸 왜 가져가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되게 고전적인 자전거 훔쳐가는 수법인데 네. 일단 안장을 빼가면은 사람이 당황을 해서 이거 못 타고 그래서 놔두고 가요. 네. 그럼 저녁에 가져가요. 댄싱으로. 댄싱으로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댄싱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입문했을 때 안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집에 가? 그래서 모르겠다. 오늘은 집에 가고 저녁에 내려와야지. 그러면 저녁에 싹 들어가요. 네. 뭐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 한강에서 탈 때도 화장실 네. 갈 때 들고 들어가요. 그게 제일 좋죠. 화장실 안으로요? 네.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일단 좁은 화장실은 안 가고요. 네, 넓은 데는 무조건 자전거 들고 들어갑니다. 그 남자들은 이렇게 일을 보면서 밖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퀴를 한 10cm 정도 보이게 유리창에다가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해놓고 최근에는 저도 혼자 탈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당기면은 늘어나는 열쇠가 있더라고요. 요만하게 돼서 소 머리처럼 카우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 살짝 넣고 다니죠. 근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둑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아니요, 자전거는 근데 도둑 선호 상품 1위죠. 많이 훔쳐가죠. 주위에서 보면. 핸드폰은 안 가져가도 자전거는 가져간다잖아요. 가져가야죠. 그럼 다시 위미 바이크로 돌아가가지고. 참 돌아가 보죠. 혹시 위미 바이크에서 카본 제품을 생산할 예정은? 저희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시작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아반떼로 만들자. 현대에서 나오는 아반떼로. 제일 무난한 자전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아반떼 살 때는 K3하고 아반떼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그렇죠. 막 롤스로이스에서 아반떼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근데 대신 저희가 팀장님하고 뭐 카본 자전거도 타보고 뭐 좋은 자전거 있는 줄 알고 뭐 해외 출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 알기 때문에 겨우 요만큼의 스탠다드한 7단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는 그런
카본이나 아니면은 되게 에어로다이나믹한 이런 자전거는 아예 하지 말자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되게 노멀한 자전거만 만들 것이다. 자전거가 한 종류니까 사이즈도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미니벨로는 보통 풀 사이즈로 풀 커버를 하죠. 그 저같이 조금 덩치가 작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타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템을 당기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로백 그런 시퍼스트 같은 거를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 맞출 수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 특별히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미니벨로를 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건. 미니벨로는 그런 로드나 그런 것보다 더 자유롭네요. 네, 많이 자유로워요. 키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로드는 이제 스탠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면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10mm씩 막 늘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라 미니벨로는 만약에 팔이 뭐 멀리 나간다. 그럼 당기는 부품 쓰면은 팔이 막 제대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반대로 팔이 좁다 그러면은 밀어주는 제품 쓰면은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좀 유지비 같은 것도 좀 적게 들죠. AS 같은 경우는 AS가 제일 어렵죠. 이게 근데 어려운 게 그 기암급을 취급하는 그런 뭐 트랙이나 스페셜라이즈드 이런 데도 AS가 발생을 하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근데 당연히 더 싼 자전거들이나 모든 자전거는 AS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AS라는 게 별거 없죠. 이제 기어 조절. 이 답니다. 거의. 소리가 나요. 기어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좀 뭐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자. 그래서 웬만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일부 소비자들이 자전거 샵을 안 가는 이유가 자전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가면은 바람 놓고 드레일로 좀 만져주고 뭐 했는데 한 7분? 10,000원 주세요, 20,000원 주세요.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 그래요? 손님들이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손님들 사기. 그러니까 자전거 샵을 안 가요. 자전거 샵에 눈탱이를 친다. 근데 사실 자기도 집에 와서 동영상 보면서 그 정도는 30분 정도 하면 하거든요. 그다음 펑크 가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노상에서 하면 막 5,000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이소 펑크 패치 3,000원 주면 평생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스스로 하자. 그런 생각으로 좀 그 QR 코드에 접속을 하면은 자전거를 좀 스스로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AS는 좀 그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자전거를 소유한다는 거는 소모품이 발생했을 경우에 샵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고치고 그게 아니면 샵을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자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해요. 샵을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전거는 이상하게 모든 게 공짜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쉽게 만져서 원상복귀 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샵을 방문을 하면은 정당한 공임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스스로 배워서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CS를 응대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자전거를 구매하신 거고 소유하시면은 샵도 가야 된다. 자동차 계속 그냥 타시지 않지 않냐. 자동차도 고치러 가듯이 자전거도 고치러 가야 되니까 좋은 샵을 잘 찾으셔라. 그것도 자전거 타는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좋지 않은 얘기지만 눈탱이를 맞는 것을 피해야 된다던가 집 주위에 자전거 샵이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부터가 좀 퉁명스럽다. 그러면 가면 곱하기 100으로 더 불친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샵도 잘 찾으셔야 된다. 뭐 그렇게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집 근처에 좋은 샵 알아두는 곳, 좋죠. 그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지가 10년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많이 태웠어요. 이제 그 오키도키님이 수영장 그 직원 회원들 태운 것처럼 저도 이제 친구들 많이 문시켰는데. 이제 자전거 타러 가면 한강 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위험 강좌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냐고. 이거보다 더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은 자전거 타러 나가서 다쳐서 온다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요. 앞만 보면 될 것 같냐고. 아니야, 하늘에서 연도 떨어진다고. 정말 하늘에서 연이 떨어져요. 한강에 가면.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임자 없는 공이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하고 애가 뛰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숙지가 돼야지 안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도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배우는 친구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안 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거. 그렇죠. 안 다치는 거죠. 자전거 잘 타는 거, 뭐 PR 잘 찍는 것도 자전거 잘 타는 거지. 뭐 안 다치는 게 제일 잘 타는 거죠. 혹시 그 자전거 저기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배송할 때 네. 어떤 거는 뭐 반조립, 네. 완전 조립,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좀 케바케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좀 사람을 사가지고 자전거를 좀 더 만져서 내보낼까라고 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배송하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된 게 좀 풀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스스로 좀 고쳐는 브랜드가 되자. 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야 출고하는 데까지 이게 상품이니까 이게 뭐 업어서 내보내죠. 네. 누가 막 이거를 막 야 발로 칠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네.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근데 이게 배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배송이 좀 험하기로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험한 게 아니라 하루 일당이 너무 험하니까는 네. 그래서 배송이 좀 좋은 컨디션으로는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조립이 어느 정도 상태로 갑니까? 근데 중국 공장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상태까지는 나와요. 페달 하나만 달면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배 타고 오고 네. 이제 한국에서 그 집화장 들어갔다 나오고 소비자한테까지 네. 가면 좀 많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좀 세팅되는 게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하고 약간 농담으로 자전거 타는 친구하고 농담을 했는데 야 UCI 미케닉에 와서 이거 세팅 봐도 나중에 소비자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대로 나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 그러면은 받으면은 페달 달고 바로 탈 수 있는 네,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미니를 받았을 때는 네. 그 핸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뭐 핸들 빠진 애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빠져서 오고 네, 이제 껴서 타는 거더라고요. 네, 뭐 시퍼스트 끼고 뭐 어느 정도 조립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케아 가구처럼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조립되는 부분을 소비자한테 좀 그 불편한 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조립하고 우리가 깎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매뉴얼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이 매뉴얼만 보고 누구든지 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매뉴얼을 그렇게 잘 만든 브랜드가 없어요. 네, 매뉴얼 없이 왔어요. 네, 맞아요. 그분하고 전화 통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아니까 이렇게 해서 탔었죠. 네. 그래서 국내 자전거 브랜드들 대부분이 이제 3000 마일의 매뉴얼을 네. 그대로 차용해서 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갈았어요. 매뉴얼을 웬만하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 새로 다 하고 안에 그 멘트 새로 다 놓고 그다음 그래픽 다 놓고 새로 판형도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안에 약간의 필살 개그도 넣었는데 네. 그래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안 읽어보니까 개그가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그렇죠. 네. 그냥 이거 종이 왔네요. 그런 느낌. 구동계가 네. 이렇게 선택지가 많진 않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시마노, 스램, 그다음 마이크로시프트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 나오는 뭐 셴샤나 뭐 예, 그런 것까지도 쓸 수 있는데, 칸파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칸파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단가가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자전거 만들어서 런칭했을 때 네. 이제 뭐 요거보다는 그게 낫다, 저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지적해 주시는 멘트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DI2 달아서 출고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뭐 우테그라 달아서 출고할 네. 수도 있고 듀라이스 달아서 출고할 수 있는데 네. 미니벨로 듀라이스 달아서 출고를 하면 네.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팔리겠습니까? 못 따는 것뿐이죠. 네. 예. 국내 1호로 누가 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는 그런 거 도축령이라고 그러죠. 품질 테스트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품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에서도 그 테스트 기가 있고, 네. 근데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서 내보지는 않지만은 제품을 설계했을 때 이 제품이 이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지오메트리가 그런 네. 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양산이 가능한 제품이냐 아니냐. 네, 그래서 뭐 딴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 오토바이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오토바이 디자인 시켰더니 이제 작품이 나왔어요. 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엔지니어링실 가서 놀리는 거예요. 얘 이거 이런 거 만들었다고. 너 이거 굴러갈 것 같냐?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비슷하게 자전거를 설계를 하더라도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얘가 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건을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게 그 테스트하는 테스트기, 네,예요.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해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KCL이라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안 받고 자전거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과를 하면 이제 뭐 시리얼 넘버를 줘요. 뭐 1, 2, 3, 4, 5, 6, 7, 8 뭐. 근데 그 넘버도
등록을 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넘버 없이는 절대 판매가 안 돼요. 단 직수입은 가능해요. 직수입은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막 아령 같은 거 달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이제 하중 테스트 같은 거죠. 우리의 세븐은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탈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스펙상은 한 100kg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100이 넘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운동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는 그렇게까지 감량이 팍팍 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워지면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가벼워지려고 타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있죠. 여담인데 그러면 일반 로드 자전거는 보통 이게 무게 아주 많이 나가면 어디가 제일 먼저 고장 날까요?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포스트 시스템이나 그 아니면 휠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휠에 무게 제한 걸려 있는 휠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 좀 고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자전거 가격이 이제 곧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기한급은. 저 며칠 전에 이제 조카가 제 조카 나이가 좀 많거든요. 20몇 살을 넘는데. 지금도 로드 타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 타고 싶다 그래서 트랙 추천해가지고 트랙 사이트로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게 180밖에 아니라 알루미늄이야 그랬는데 1,800만 원. 영어로 1,800만 원짜리 그 최근에 마돈. 네 맞아요. 마돈이 가격이. 트랙 되게 이거 가성비 브랜드가 됐는데 이렇게 멋있게 잘 생겼는 에어로 로드가 180만 원밖에 안 하다니 했는데 1,800이었어요.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이 폭등한 게 일단 그 기술력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전거들이. 그래서 이제는 트랙 같은 경우는 림브레이크 생산 안 하잖아요. 국내 수입분은 림브레이크 없어요. 다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씩 이제 가격을 틔운 거고. 그다음에 카본도 옛날에 그냥 핸들바였는데 또 막 그 에어로 설계 같은 게 들어가면서 사용 면적도 좀 늘어나고 조금씩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가격이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또 구동계 자체도 생산량이 좀 딸리니까 요새는 딸리니까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신기술 간파하고 있는데 기함급이 옛날 기함급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게 옛날 기함은 이제 좋은 휠에다가 가벼운 프레임 끝. 근데 요즘 기함은 무선 구동계에다가 디스크를 달고 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가민 같은 경우에는 건빵만 했잖아요. 쌌다고요. 근데 이제 가면 막 손바닥만 하잖아요. 신기술이 많이 태양열 그쵸. 에너지까지 쓸 수 있게 만드니까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다 비싸진 것 같아요. 반대로 알루미늄 같은 거 보면은 아직도 가격 비슷해요. 옛날하고 구동계만 조금 떨어졌지 가격 자체는 비슷합니다. 좋은 거를 찾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약간 민감한 내용인데 저기 판매되고 있는 기한급 로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뭐 걱정되시면 작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엄청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만 보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이제 그 기함이나 메이저 브랜드들의 가격이 측정되는 게 일단 이 월드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신발도 고무신이 있고 나이키가 있듯이 이게 월드 브랜드를 달게 되면은 여기에 엮여 있는 산업과 식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매장 하나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수익 구조나 이런 가격 측정하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트랙이 그냥 로컬 맛집이면은 가격이 싸겠죠. 그냥 우리 동네 주민들만 타는 그런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한 자전거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자전거가 싸겠지만 이게 월드 브랜드가 되면은 유지해야 될 덩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를 지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위미바이크에서는 뭐 이벤트나 행사 계획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벤트는 이제 뭐 저희가 웨드싱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미니별로 관심 있으신 분이 구매를 하면 뭐 저희가 뭐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출근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 프로모션 해드려야죠. 위아더싱 지금 로드 듣고 보고 왔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이게 저희 자전거 봐주시는 분 중에 이제 삼천리 출신 고모님이 계신데 전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원하면 해줘라. 그것도 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너희들이 팔고 싶은 가격이 있는 거고 시장이 돌아가는 가격이 있다면 그거 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원하면 해드려야죠. 그것도 브랜드가 가는 방향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나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뭐 계속적인 그런 그 뭐 인문왕 같은 자전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7단왕, 8단왕, 뭐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한 자전거 브랜드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CS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나름 뭐 신경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 물건 사면서 평생 이렇게 CS 열심히 해주는 브랜드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좀 자전거가 이게 좋은 취미고 좋은 물건이지 이게 막 사놓고 몇 번 타고 그냥 사실 뭐 버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유명한 자전거들.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사실 고장이 날 수가 없거든요. 다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자전거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같은 데 세워놓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수거 차와서 와 쓸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환경오염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줄여볼까 생각을 해요. 다 고칠 수 있다. 자전거는 고치러 가시라. 네, 뭐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만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잘 팔리는 보증이 있어야지 제가 매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은 뭐 런칭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잘 팔리고 그러면은 이제 매장 다니면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잘 팔고 있다. 네, 아마 찾으실 거다.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이제 자전거 외에도 부품들도 같이 판매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잘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런칭할 때 팀장님하고 얘기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 헬멧이었어요. 헬멧 좀 썼으면 좋겠다 사람들. 이게 자전거가 뭐 저도 옛날에 막 시작할 때는 헬멧 안 썼었어요. 뭐 이렇게 막 바람 맞고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기 어느 날 친구 다친 거 보고 헬멧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헬멧을 꼭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헬멧을 쓰게 만들려면은 헬멧 가격이 싼데 예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BL이라고 그 국내 기업인데 그 헬멧 되게 예쁘거든요. 어반 스타일로 해가지고 요런 스타일이면은 미니벨로가 잘 어울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요거 갖다 놓고 나머지 액세서리들은 다 그거였어요. 웬만하면 다 달았으면 좋겠다. 전조등도 달고 그 위주로 해서 딱 만들어진 거구나. 전조등, 후미등, 벨, 핸드폰 거치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헬멧, 전조등, 후미등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전조등이 400루멘보다 600루멘이 밝고 600보다 1000이 밝은 게 사실인데 미니벨로가 도시에서 탈 땐 400루멘이면 충분해요. 근데 600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0이 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저렴하단 말이죠. 근데 600부터는 2만 원, 3만 원이 돼요. 근데 필요 없단 말이죠. 미니벨로한테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기능적인 것만 제가 다 가져다 놨어요. 이거를 액세서리 팔아서 부수익을 챙기는 거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자. 밤에도 안전하고 헬멧 써서 언제나 안전하게 타자 하고 그렇게 좀 구성을 갖춰놨는데 그래도 좀 잘 안 사시더라고요. 요즘 이벤트에서 주지 할인 이벤트에서 패키지 묶었거든요. 이러면 살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래도 안 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헬멧 예쁜데 이러면서 내 때 이런 헬멧이 있으면 나 분명히 쓰고 다녔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 때 이렇게 싼 후미등 있으면 달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드시더라고요. 싸서 한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자전거 런칭할 때 하고 비슷한 경험인 게 자전거 액세서리도 하나 사는데 초보 때 한 라이트 초보 때 제대로 된 거 살려고 한 4만 원 정도 들어요. 5,000원짜리로 시작했다가 부셔먹고 8,000원짜리 샀다가 깨먹고 뭐 10,000원짜리 샀다가 배터리 까먹고 쓰다가 안 쓰다가 막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거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또 어느 정도 제가 다 사용해 본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 요즘에는 옛날에 10,000원짜리에 방수되는 라이트가 됐어요. 요즘에는 방수도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을 많이 담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좀 지금은 뭐 2달째니까 나중에 되면 좀 알아주시겠죠. 이게 파는 물건도 괜찮구나.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에서 사장님들은 직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 생각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회사 문화나 제품에 그게 묻어나기 때문에 잘 돼서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광고도 하시나요? 광고는 네이버에 그냥 광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사실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키워드 광고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데 이 위아더신과 지금 로드가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대중문화 카테고리에 이제 화면 중독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1,400 정도 됩니다. 1,400 정도 되는데. 훨씬 많으신데. 근데
이제 제가 자전거 런칭했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이제 네. 화면 중독이라고 하면 할인도 해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사네. 아니 1,400명이 듣고 있는데 왜 이거 아무도 안 사주지?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화면 중독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 안 타나 보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이 자전거만 타지 않듯이 네. 뭐 저도 원래는 자전거 안 좋아했다 자전거 좋아한 것처럼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네.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아주 냉랭하네요. 나중에 네. 좀 위아더싱이나 지금으로도 이름 걸고 구매하시는 분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네. 저기 공지 비슷하게 한번 코멘터리 해가지고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첫 이제 방송이니까는 네. 근데 제가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중국에 공장도 갈 거고 네. 뭐 많은 행사도 참여하고 그럴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 가시고 그러는 분들 이야기도 재밌지만은 네. 뭐 현장 돌아가는 이야기도 네. 재밌을 거니까. 네. 실제로 제일 자전거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건 여행보다는 네. 자전거 자체를 더 재밌어하는 그 용품, 네. 구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좀 한 후내년쯤 되면 뭐 상하이쇼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뭐 갔다 온 얘기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오늘 앞으로도 종종 또 네, 오늘 오시고. 1회로 하죠. 1회. 네. 1회로 하고 이제 시리즈로 이제 네.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화면 중독에서 못하는 자전거 얘기를 예. 이야기씩이나 지금으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어쨌든 저희 팟캐스트에 글 남겨줘서 네. 이런 시간 갖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유, 반대로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 로드도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것 같아서 네. 다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저기 아윌 사이클 여의도점에서 네. 하루님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네. 얘기하면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